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롭고 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조선의 VIP, 놀라운 노인복지 혜택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을 과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우했는지 그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지의 세계로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선조들의 기쁜 지혜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연금이나 체계적인 노인복지제도가 무려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선조들이 삶의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졌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당시 짧았던 평균 수명부터 시작해서요. 80세, 100세 어르신들이 받으셨던 어마어마한 혜택들, 그리고 조선판 유족연금과 세종대왕님의 특별한 복지 정책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시 복지 제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대로 실감하시려면요. 먼저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이 대략 몇 살까지 사셨는지 그 배경부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숫자들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식 드시고 최고급 의들의 돌봄을 받았던 조선의 임금님들조차 평균 수명이 고작 4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잦은 병치레와 고된 일상 때문에 평균 40세를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씁쓸한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이 십자 60, 평균 수명이 40이던 시절에 예순, 즉 환갑을 맞이한다는 건요, 정말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는 게 당연했죠. 자, 그렇다면 60을 거뜬히 넘겨서 80세, 90세까지 장수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대우를 해드렸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드물고 귀한 장수를 국가의 엄청난 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가면 신분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무조건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에는 양로연이라는 아주 특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직접 베푸는 국가 공식 행사였는데요. 진짜 웬만한 흉년이나 나라에 큰 상이 나지 않고서는 절대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대왕 시절에는 양반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천민인 노비라 할지라도 80세만 넘으면 누구나 초대받아서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술과 고기를 마음껏 드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혜택이 단순히 밥 한 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벼슬을 하던 분들은 무조건 품계를 하나씩 팍팍 올려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평생 글자 한번 배워본 적 없는 평민이나 심지어 노비들에게도 노인직이라는 명예관직을 딱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저 연세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분을 뛰어넘어 국가 공무원이 되는 정말 파격적인 존경과 예우였죠. 그리고 어르신들 적적하지 않게 기로소라는 곳도 운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곳인데요. 우리 선조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까지 세심하게 마련해 두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연령대를 조금 더 높여볼까요? 80세만 돼도 이렇게 극진한 VIP였는데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께는 과연 어떤 혜택이 쏟아졌을까요? 100세를 보기 전에 90세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죠. 90살이 되시면 나라에서 매년 아주 특별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바로 최고급 술과 전용 술잔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여생을 즐기시라는 임금님의 참 정성스러운 배려였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숫자 100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요즘에도 백수연을 치르는 건 큰 축복인데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귀하디 귀한 분들이셨겠습니까? 세종대왕은 이 100세 어르신들을 위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지 혜택을 설계하셨습니다. 혜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매년 새해 첫날에는 쌀을 든든하게 내려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고기와 술을 넉넉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매달 신선식품이 집 앞으로 척척 배송되는 연금이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중종 때 기록을 보면요. 충청도에
100세 넘은 어르신 4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특별히 쌀 10섬씩을 팍팍 내려주라고 어명을 내린 기록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판 유종연금인데요. 앞서 잔치나 음식 혜택도 좋지만 역시 노후엔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제도를 한번 살펴보죠. 당시 과전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국가 관리들에게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권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관직에서 물러나 노후를 맞이해도 꼬박꼬박 세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완벽한 평생 연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만약 이 관리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세금 징수권을 홀로 남은 아내에게는 수신전, 어린 자녀에게는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물려줬습니다. 가족 생계까지 끝까지 책임져주는 진정한 의미의 유족연금이죠. 나중에 땅이 모자라서 세조 때 폐지되긴 했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는 현대의 연금제도 못지않게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어르신들을 이토록 끔찍이 챙겼던 그 마음의 뿌리, 바로 세종대왕이 펼치셨던 따뜻하고 폭넓은 복지 정책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백상사랑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점치는 일이나 궁중악공 같은 전문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자립을 도우셨고요. 고아들은 나라에서 직접 거두어 먹여 살렸습니다. 게다가 셋쌍둥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예 1년치 식량을 통째로 지원해줬습니다. 요즘 시대의 다자녀 혜택이나 출산 장려금 뺨치는 수준 아닙니까? 세종대왕께서 남기신 정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입니다. 늙고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심지어 신분이 가장 낮은 노비까지 그 누구도 국가의 품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숭고한 사랑. 조선시대 복지정책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짧은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130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세종대왕이 임신한 여성 노비들에게 법으로 꽉꽉 채워 보장해준 출산 휴가일수입니다.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 총 130일이요. 게다가 아내가 애를 낳으면 남편 노비한테도 옆에서 산후조리 잘 도와주라면서 30일짜리 휴가를 줬습니다. 그 시절 가장 천대받던 노비들한테도 지금 현대사회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줬다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백성의 마지막 노후까지, 그리고 삶의 가장 힘든 순간까지 기꺼이 책임지려 했던 조선의 헌신적인 모습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랜 세월 이 땅을 굳건하게 지켜오신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 역시 역사 속 어르신들처럼 깊은 존경과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훈훈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